초등생이 그렸다는 세계지도 보셨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원본을 보여드릴 순 없고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그냥 태생적으로 헬조선이죠. 서쪽에 미세먼지국, 동쪽에 방사능국, 북쪽에는 그 핵무기국. 단군 할아버지 왜 하필 여기 자리를 잡으셨을까? 자,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 동쪽 방사능국에서 삼중수소 1000조베크렐짜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둘이 붓겠다고 했죠. 이걸 왜 바다에 퍼붓느냐?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게 2019년 8월에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디층 주입이 최대 3,976억엔, 지하 매설하면 2,431억엔, 전기 분해하면 1,000억엔, 증발시키면 349억엔, 바다에 방류하면 34억엔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게 제일 싸죠. 그래도 방사능이 1000조베크렐인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만 따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대응을 보면 일본이 씩 웃어요. 씩 웃어. 걔네가 하는 말이 미국이랑 국제원자력기구에 물어보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거죠. 일본이 진짜 치밀하게 준비한 거지. 일본 논리가 이거예요. 일본이 방출하는 양은 총 137만 톤, 800조에서 1000조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20년에서 30년 동안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0조에서 50조베크렐이 바다에 들어가겠죠? 이 무지막지한 양을 바다에 푼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일본이 딱 내놓은 자료가 우리나라 월성원전이 23조베크렐, 프랑스 라하그 제처리 공장은 일경 3,778조베크렐, 캐나다 브루스 원전은 892조베크렐, 이런 걸 줄줄이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수원도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212조베크렐, 일본은 110조베크렐, 미국은 1730조고 캐나다는 1691조. 야, 말문이 막히죠. 사실 일본은 예전부터 계속 우리 바다에 버린다, 진짜 버린다 이래왔고, 예전 한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후쿠시마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런 망언도 했는데 우리 대응은 늘 투명하게 처리해라, 정보 공개해라,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작년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가 알려졌는데 그게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하죠. 정부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부 전문가랑 7번이나 간담회를 하나? 하여간 최근엔 미국에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사실상 까였죠. 자,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아싸력이 강하달까? 고립주의를 자처하는 느낌인데 외교 무대에서는 혼자 힘으로 성공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소련도 동맹과 같이 움직이는데 오염수 문제도 해류 타고 퍼져나오는 각을 보면 답이 살짝 보이는데 그걸 못 봤나? 아, 그건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베이징에 어마어마한 황사가 몰려왔어요. 역대급이었는데 이날 베이징이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황사는 신장 위구르 지구,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내몽골, 고비 사막 때문이니까 자연현상이다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하면 아주 유명한 외교 일화가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3월 1일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기 난민이란 말도 나왔어요. 서울 미세먼지 피해서 공기 맑은 지역으로 피난 가는 사람 말하는 건데 그분들 그때 서울 떠났으면 이제 못 들어올 텐데. 하여간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미세먼지가 문제니까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해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5시간 만에 야,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증거 있냐? 증거 있냐고 이렇게 나온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야, 솔직히 말해서 미세먼지 중국에 온 거 맞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야, 그러면 과학적 근거 있냐? 전문가 분석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딱 지금 중국의 인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온 게 자명한데 사실 중국이 인정한 자료는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하나. 우리가 낸 것 중에는 2019년 11월에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연평균 영향은 32.1%다. 서울이 39%, 대전은 35%, 부산은 28%다. 이거 딱 하나뿐입니다. 야, 32%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겨울철만 따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거부했고요.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는데 당시 참여한 우리 연구진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 때 중국 기여율이 70에서 80% 수준이고 정말 최악일 때는 9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거를 중국은 인정 안 합니다. 왜냐? 공식 자료가 아니니까요. 지금 몇 년째 미세먼지 외교는 답답한 상태죠. 이런 거를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결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애교 수준으로 보는 나라인데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고요. 이미지가 어때요? 침 뱉으면 벌금 내는 나라, 껌 뱉어도 벌금 내는 나라. 좀 청정국가의 관광국가인데 불타면 날아오는 매캐한 연기 있죠. 그게 싱가포르가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연무라고 하죠. 2015년 싱가포르에 최악의 연무가 닥칩니다. 옆나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이라고 하죠. 거기서 난 산불 때문인데 이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올라와요.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나라가 저지경이었어요. 앞이 안 보여서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못 움직이고 관광과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객도 못 왔고요. 피해액만 수십조 원 규모였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인도네시아는 괜찮냐? 뭐 자기 나라 부린데 괜찮겠어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260만 헥타르가 불탔는데 그 크기가 우리나라 4분의 1쯤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도 수치가 400을 넘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100 이상이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고요. 300을 넘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진짜 못 살겠다. 저것도 이웃나라냐. 이런 게 신문 일면에 나온다고 하죠. 이런 대형 산불이 1997년부터 한 해 걸러 한 해 꼴로 10번이나 터졌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산불이냐? 그게 아니에요. 팜유라고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 라면, 초콜릿, 화장품 같은 데 쓰이는 기름인데 이게 인도네시아 주력 상품입니다. GDP 5%를 차지해서 거의 관광업 전체와 동급이고요. 기업들이 팜나무를 심으려고 불을 내서 숲을 싹 밀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연무가 싱가포르를 덮치는 겁니다. 나무를 기계로 밀거나 베는 건 돈이 드니까 그냥 막 불 지르는 거죠. 싱가포르가 너무 빡치니까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연무 터질 때마다 인도네시아한테 야 좀 예방 좀 하고 산불도 좀 끄고 기업들 감시도 좀 하고 위성 지도도 공개해라 고 했는데 씨도 안 먹혀요. 왜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크기가 어른과 아이 수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02년에 싱가포르가 동남아 국가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연무 오염 방지 협정을 체결해요. 근데 딱 하나만 빠졌죠. 인도네시아가 딱 빠졌어요. 거기서 싱가포르가 열받죠. 야, 너 정말 나쁜 어이구나 하면서 바로 국제사회로 갑니다. 2007년 9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UN 기후변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싱가포르가 연무 문제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거기서 주장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자기네 앞마당에서 자기 잘못 얘기하게 된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UN 환경 포럼에 또 갔어요. 싱가포르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연무 문제를 아예 안건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가 야, 이거 너무 망신 주는 거 아니냐? 고 뭐라고 했는데 싱가포르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했어요.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꿋꿋이 협정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사 짓는 대기업을 압박합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초국경 연무 오염법을 의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대기 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회사한테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야, 얘네들 진짜 독하네. 야, 알았다 그러면서 2014년 9월에 연무 방지 협정을 비준을 합니다. 자, 사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사정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칼리만탄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담인데 새로운 수도에 지어질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규모가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좀 과하죠. 자, 다시 환경 분쟁 문제로 돌아와서 유럽의 산성비 문제, 미국, 캐나다 산성비 분쟁도 해결된 게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20년 전에는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했잖아요. 비 맞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산성비 거의 없죠. 그게 다 나라들이 이렇게 애써서 된 겁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하면 사실 경제나 정치 이슈에 비해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방사능에서 보듯이 환경 문제는 사실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도 사생 결단을 하고 해결을 하려 드는 거고요. 싱가포르나 유럽의 스웨덴이나 나름 환경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 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첫 스텝은 여러 친구들과 손을 잡고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이걸 혼자 모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 못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증거를 하나 둘씩 모읍니다. 그래서 증거가 좀 나왔다 싶으면 자, 두 번째 스텝, 그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게 장소가 중요해요. 독방에서 둘이 만났을 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들 다 모여있는 곳, 유엔 같은 곳이 좋겠죠. 거기서 스피커를 들고 냅다 지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유치하고, 자, 미세먼지, 방사능 문제 다들 고민이시죠? 우리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스텝이 이제 행동 강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문서화하는 겁니다. 국제 용어로는 의정서라고 하죠. 편의점 알바할 때도 다 계약서 쓰잖아요. 인간 세상이 문서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렇게 의정서나 협약 같은 거를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만들고 처음에는 좀 가벼운 수준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발 빼니까요. 네 번째 스텝이 여기서 점점 지켜야 할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황산가스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는 질소화합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좀 줄여보고, 야, 우리 미세먼지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단계를 차곡차곡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유럽도 산성비 문제를 해결했고, 동남아도 연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2000년대만 해도 사실 연무가 자연에서 생긴 거다, 방화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해서 발뺌하다가 요즘은 기업들 농장을 봉쇄하고 수사도 하고 있죠. 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웃들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늦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벨기에, 독일 같은 나라를 끌어들여서 연구하고 있고요. 한중일 공동연구도 계속 된다는데 여기에선 사실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의 국제 무대에서 미세먼지를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방사능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까운데 이 오염수를 버리면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거든요. 일본 앞바다에서 베링해를 거쳐서 미국을 돌고 벽도를 타고 와서 필리핀에서 올라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때 해류 줄기가 황해랑 동해로 딱 꽂히죠. 이 사이클이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국가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다 걸려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미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게 한일 공동조사단을 만들거나 국제 원자력 기구랑 손잡고 해야 될 텐데 국민들 반일 정서에만 기대는 것 같고 좀 항상 조금씩 아쉬워요. 우리나라 외교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진 않을 텐데 말이죠.